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배재성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추가 폭로입니다. 어제에 이어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 선수의 동료 2명이 가혹행위 피해를 추가 폭로했는데요. 들을수록 충격적입니다. 강재훈 기자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전 동료 2명이 용기를 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경기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배인 장모 선수가 숙소에서 직간접적인 폭력은 물론 사생활까지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를 시켜 강목으로 폭행해 피멍 등 부상을 입어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는데 폭행을 주도하고 성추행 의혹까지 받는 안 씨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김 감독과 장모 선수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선수들에게 요구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 시절 김 감독으로부터 음주를 강요당했다는 고 최숙현 씨의 진정이 확인되는 등 추가 폭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등 늑장 대처로 비판받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고개를 숙였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도 거부했고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감독과 선수 1명을 영구 제명시켰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평범해 보이지만 아동들의 눈물로 얼룩진 성착취물 사이트입니다. 회원수 100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죠. 이 운영자 손모 씨가 석방됐습니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서 미국 송환을 피하게 된 겁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죠. 그런데 만기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강제 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으로 보내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손 씨 신병을 확보해서 국내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사이트 회원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회원들 대부분이 그동안 벌금형과 집행유예였고 손 씨도 징역 1년 6개월로 징역 수십 년까지 가능한 미국의 형량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때문에 결정을 내린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알면 알수록 무섭습니다. 현재 대전과 광주 등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대단히 센 변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최고 6배라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는데요. S유전자의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4월 초까지 대구와 수도권에서 유행한 건 S와 V그룹이었는데 방역당국이 최근 대전 방문 판매업체와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를 검사해 보니까 GH그룹의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봄에 해외 유입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을 해외 전문가들이 제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방역당국은 아직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대책을 내놔도 도무지 안정될 기미가 없다. 우리 부동산 시장 얘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고강도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소득은 징벌적 환수를 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는데요.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기본공제 대상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다주택자,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이제는 다소 익숙한 인물이죠. 바로 비건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방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맹으로서의 긴밀한 협력, 또 하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논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대북 특별대표 직함을 함께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오늘 오전 담화를 내고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면서 남측의 중재 노력을 맹비난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미 관계, 비건 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재성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